집안에서만 들리는 비명. 한밤중 조용한 아파트에서 갑작스러운 비명이 들렸다. 문제는 그 비명이 들린 방향이었다. 분명 아래층에서 들렸는데 정작 그 층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 문도 잠겨 있었고 가구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피 한 방울 없었다. 그런데 위층에서 바닥 배수구 근처에서 형사가 상상도 못한 단서를 발견했다. 왜 비명은 아래층에서 들렸는데 증거는 위층에서 나오는 거지? 이 질문 하나가 평범해 보였던 아파트를 서서히 진실의 미로로 바꿔놓았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아파트 구조가 얼마나 쉽게 범죄의 흔적을 숨기고 또 드러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건 신고는 밤 11시 23분. 아래층 주민 박미라는 거실에서 TV를 보던 중 갑자기 살려주세요 라는 날카로운 여성의 비명을 들었다. 그녀는 소리가 너무 또렷하고 가까워 바로 윗집이 아닌 바로 위 아래층에서 들린 것으로 착각했다. 그 층은 원래 소음이 거의 없는 세대였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해당 세대는 조용했다. 문을 열어준 남성 윤상도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저희는 TV 보고 있었어요. 비명 같은 건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집 안은 정말 깨끗했다. 생활 흔적 그대로였고 타격 흔적, 혈흔 아무것도 없었다. 심지어 신발장도 정리되어 있을 정도였다. 형사는 쉽게 납득하지 못했다. 비명은 분명 또렷했고 여성이 살려주세요라고 외친 목소리는 막힌 벽 너머에서 울려나온 것처럼 선명했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윗집을 확인했다. 윗집은 부부가 살고 있었고 여성 김혜리는 다소 불안해 보였다. 그녀는 말했다. 저희는 싸운 적도 없어요. 비명이라니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요리했어요. 그런데 그녀의 말투는 이상할 만큼 빨랐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 수사팀은 건물 구조를 먼저 살폈다. 이 오래된 아파트는 배관과 통풍 구조가 세대 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소리가 아래층으로 전달될 수 있는 구조였다. 특히 욕실 배수구 라인이 세로로 이어져 있어 윗집 욕실에서의 소리가 아랫집 거실 근처로 울릴 수 있는 구조였다. 형사는 말했다. 비명은 위층 욕실에서 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왜 위층에서는 비명 자체를 부정하는 걸까? 윗집 욕실을 조사하던 형사는 눈에 띄는 것을 발견했다. 배수구 주변 타일의 색이 미세하게 다르게 보였다. 누군가 급하게 청소한 듯 광택이 지나치게 강했다. 형사는 윗집 부부의 생활 기록과 이웃들의 최근 진술을 수집했다. 놀랍게도 최근 몇 달간 이 부부는 자주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제보가 있었다. 하지만 남편 윤상도는 아랫집에서 올라올 때마다 우린 절대 안 싸운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최근 2주 동안은 부부 중 아내 김혜린을 본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형사는 강력한 의심을 시작했다. 아내가 사라진 건 아닌가? 그러나 윗집 남편은 말했다. 아내는 처가에 갔어요. 그는 아내의 처가 주소도 말했다. 하지만 처가 가족들에게 확인해 보니 예리는 거기 오지 않았다. 욕실 배수구는 범인의 가장 큰 실수였다. 배수구 가장자리에서 눈에 띄지 않는 미세한 섬유 하나가 발견되었다. 섬유는 여성의 블라우스 원단과 일치하는 종류였고 표면에는 혈흔 단백질 반응이 미세하게 검출되었다. 이제 퍼즐 조각은 거의 맞춰졌다. 형사는 다시 아래층 사건 현장을 돌아보며 말했다. 아랫집에서 비명을 들었다는 건 소리의 방향 때문이 아니다. 소리가 지나간 길 때문이다. 위층 욕실에서 누군가 비명을 지르면 그 소리가 배관을 따라 아랫집 거실 벽면으로 전달되는 구조. 즉 아랫집에서 들린 비명은 윗집 욕실에서 난 비명이라는 결론이었다. 수사팀은 즉시 윤상도를 체포해 조사했다. 그는 처음엔 강하게 부인했지만 수사팀이 욕실 타일의 제도색 흔적, 미세한 혈흔 반응, 섬유 파편, 그리고 최근 구입한 타일 제거용 공구 내역까지 제시하자 표정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말했다. 아내가 먼저 저를 공격했어요. 저는 막으려 했을 뿐입니다. 형사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욕실 유리문에는 거꾸로 된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문짝 아래에는 마치 끌려간 듯한 손톱 자국이 세로로 남아 있었다.
결정적으로 욕실 천장 점검구에서 커다란 여행 가방 하나가 발견되었다. 그 안에는 김혜린이 입었던 옷, 지갑, 그리고 그녀의 휴대폰이 있었고 옷에는 혈흔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시신은 없었다. 형사는 말했다. 범인은 시신을 처리한 게 아니라 숨긴 것이다. 수사팀은 윗집의 전체 구조를 다시 확인했다. 그러자 아파트 리모델링 당시 만들어진 가짜 벽면 구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겉으로는 벽처럼 보이지만 내부에 빈 공간이 있는 특수 구조. 그곳에서 실종된 아내 김혜린이 발견되었다. 탈진 상태였지만 살아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망치려 했어요. 그가 나를 계속 가두려고 했어요. 오늘은 내가 비명을 지르자 그가, 즉 남편은 아내를 며칠간 욕실에서 가두고 밖으로 보이지 않게 관리동을 이용해 물과 음식을 가져다 주며 추적을 피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내가 도망치려 하자 폭력이 시작됐고 그날 밤 그녀가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른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아내를 완전히 숨기기 위해 가짜 벽 공간에 넣어 놓았던 것이다. 진실은 명확했다. 윤상도는 상습감금, 폭행, 살해미수 혐의로 체포되었다. 김혜린은 무사히 구조되었고 현재 보호시설에서 회복 중이다. 수사팀은 말했다. 비명은 절대 방향을 속이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한 길을 통해 전달될 뿐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아파트라는 익숙한 공간 속 작은 틈과 음향 구조가 얼마나 잔혹한 진실을 숨길 수 있는지, 또 얼마나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